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3일 최백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 결과 제가 여지를 남겼다. 빈손회담은 아니었다. 그 근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당위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래야 한다는 걸 결론으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 여지, 여백, 이걸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있다. 그러면, 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자제가 아니고 또다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활동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부분은 진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연관된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이런 부분도 본인이 한번 스크린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예를 들어서 중립적 특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는, 해법을 찾는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인이 아니고 졸렌의 영역에서 제가 당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 굉장히 큰 절이죠. 흔히 영남의 3대 사찰의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은 없고요. 그냥 본인은 본인 소신껏 가겠다.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부분은 이걸 저는 업보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스님으로부터 족자를 선물 받고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어사에서 주신 많은 가르침에 힘입어 이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지금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가 돼야 절반입니다. 지금 굉장히 인상적으로는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맡은 권한, 비록 그게 레임덕이라 할지라도 레임덕도 몸통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물론 절반의 권위밖에 없지만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절반 정도의 권위를 행사해도 대통령의 힘은 막강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정통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맞춰가거나,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맞춰가면서 일부는 바꿔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정치의 과정인데, 한 대표는 그게 아니고 국민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건 여론조사죠, 결국. 여론의 힘을 따라서 여론에 대통령이 굴복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굴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게 좀 시각에 따라서는 애매합니다. 여론이라는 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니까.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의 생각만 옳다. 특히 집권당 대표의 경우에는 무슨 작품을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이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아닙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는 제 생각, 아까 저희처럼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이 관찰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냥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요. 오후에 인천 강화의 풍물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기자들이 계속 집중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와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다릅니다. 지적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은 본인이 말로 누구한테 요구했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AS,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유도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까지가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녁에 친한계라고 하는 20여 명의 현역 의원하고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상황의 엄중함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또 좀 뭉치자 친한계가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의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석자를 보면 뭐 김영동, 김소희, 장동혁, 한지아, 조경태, 김상훈, 박정훈, 유용원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대부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을 받은 사람이니까 한동훈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김건, 서범수, 김혜지, 박정아, 정성국, 우재준, 안상훈, 송석준, 고동진, 진종호, 배현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진우 의원도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줬죠.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심 참모 둘을 꼽으라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주진우 의원입니다. 근데 그 주진우 의원도 여기 참석했더군요. 그 다음에 안상훈이라는 사람, 이 사람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 다음에 원외에 김종혁 부총장 이렇게 해서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서 돌을 맞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친한계 한 20여 명 모아서 결의를 다지고 이 당이 친윤계와 친한계로 선명하게 나눠지고 있다. 언제 때 생각이 나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생각이 나죠. 한동훈 대표가 혹시 지금 그 당시 김무성,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정신적으로 친윤계와 친한계는 정신적 분당 사태를 맞습니다. 서로 이재명 대표보다 오히려 상대를 더 배관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 분당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은 그렇잖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할 시점이 한동훈 대표 쪽 친한계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 친한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누적되면 나중에 그 선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2016년 김무성, 유승민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초반에는 탄핵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점점 더 악화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그런데 그 민심을 교정할 생각 뭐 그런 거는 좀 하긴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요지부동이고 그러니까 탄핵으로 몰려갔습니다. 쓸려간 거죠. 자, 지금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멀어져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민심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굴복, 그러니까 뭐 민심에는 굴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한동훈 대표에 굴복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용산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을 이제 검사 출신들은 검사 시절의 기질이 있죠. 뭐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을 어찌됐든 간에 사법 처리를 하는 게 목표겠죠.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상대방을 꼭 죽여야 내가 살아난다. 특히 같은 진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그런 기질을 버리지 못하면 참모들이라도 그런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부안해동한다.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권의 미래 예측 불허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굴러갈 경우에 여권은 2016년 사태를 반복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야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11월 위기뿐만 아니고 뭐 그 위기는 11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는 2심, 3심 계속되는 거죠. 뭐 법원이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사태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안 쓸 리가 없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국면을 가고 있다. 이 국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참모들이라도 그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사태의 그야말로 엄중함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누군가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한 회동의 결과 이 남겼던 여백, 그 여백이 점점 메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여백이 다 메워지는 순간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 쪽에서 잘 신중하게 판을 좀 크게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